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경영과학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제 번역된 이름으로 경영과학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래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과 관련된 경영이라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 근데 이 문제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은 물건을 얼마나 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인력은 얼마나 채용해야 되는지, 마케팅 비용은 얼마큼 지불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채권을 발행해서 내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면 얼마나 조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학문을 경영과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의사결정 문제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이런 과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사용됐던 건 뭐냐면은 생산관리라고 하는 분야였어요. 생산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캐퍼시티, 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공장에서, 물론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면 자동차 공장에서 소형차를 하루에 몇 개 만들 수 있고, 중형차는 몇 개 만들 수 있고, 대형차는 몇 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용차, 트럭이라든가 이런 상용차는 몇 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캐퍼시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 있죠. 예를 들자면 철판이라든가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 관련된 재료들이 어떻게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라인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고용하고 있는 어떤 임직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어떤 생산 관리와 관련된 분야가 어떤 경영과학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생산 관리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조건들을 감안했을 때 얼만큼의 제품을 생산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게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 중에서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법들이 또는 방법론들이 많이 사용됐던 분야인데, 이러다가 재고관리? 과연 그럼 내가 만들어낸 제품이 도대체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할 것이냐. 내가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을 창고 또는 어떤 지역에 보관한다 그러면은 생산을 많이 하고 판매가 안 되면은 점점 더 많은 그 땅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공장 같은 경우는 창고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고 관리와 같은 분야도 이런 경영 의사결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분야였고, 그러다가 재무 관리라고 하는 분야. 즉, 우리가 회사가 돌아가려면은 운전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제품도 구매해야 되고, 임직원들에게 급여도 지불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런 자금을 회사가 처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해서 이미 플러스 캐시플로우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채권을 발행해갖고 타인 자본, 즉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의 자금을 갖다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내가 사용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신규 공장을 갖다 세운다라든가, 또는 다른 회사를 갖다 인수한다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사결정 문제들. 이런 데서도 경영과학이라는 게 사용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내가 광고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TV에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문에 한다거나 인터넷에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뭐 우리가 다이렉트 메일링 같은 거 또 DM을 발송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내 제품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내 제품에 대한 구매율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갖다가 고려해서 의사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관리라고 해서 내가 생산, 판매, 마케팅, 재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인력들을 얼마큼 채용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만큼을 재고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 문제는 전부 다 어떤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한한 자원이죠. 내가 생산을 해야 된다면 얼만큼 구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매에 대한 조건도 있을 거고, 인력에 대한 조건들도 있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나 장비에 따른 어떤 생산성에 관련된 조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 풀 때 그 문제를 푸는 게 수학, 통계학, 공학 등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갖다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수학과 관련돼서는 이제 방정식 또는 부등식, 대표적인 게 이런 어떤 수식들이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통계학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경기가 호황이 온다. 경기가 호황이 오면 내 제품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불황이 오면은 판매량이 줄어들 거죠. 그럼 경기의 호황과 불황이 앞으로 확률적으로 또는 과거에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공학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 풀어보는 걸 갖다가 포괄해서 경영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영과학이라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즘은 우리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데이터가 많은 걸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환경이냐면은 지금 모바일 또는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죠. 과거에야 우리가 어디 가서 제품,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 하거나 그럴 때 현금 거래를 많이 했어요. 현금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샀는지 누가 샀는지 기록은 안 남죠. 다만 뭐가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방문을 하듯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또는 인터넷 같은 걸 이용해서 그 모바일 쇼핑도 많이 하면서 실제로 데이터들이 무궁무진하게 쌓이죠. 내 정보가 있으면 내가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 또 나올 것이고, 어느 또는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했을 때 기록도 남을 것이고, 그다음에 모바일을 통해 갖고 내 이동 경로도 다 나올 것이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저런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처리하는 수학적인 방법이라든가 기법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효용성이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그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지식들을 활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경영과학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과학을 다시 얘기하면 경영과학은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들, 여기 썼은 것처럼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 재고관리 이런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수학적이거나 통계적이거나 공학적인 기법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통칭해서 경영과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경영과 관련된 분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영이라고 하는 건 주로 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업 말고도 우리는 공기업들도 많이 있죠. 군대, 학교, 병원 이런 곳들에서도 다 이런 의사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경영과학이라는 명칭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의 목적은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일단 경영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접근 방식이다. 그렇죠?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논리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문제 자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 내가 이익을 최대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가 또는 자원이죠.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이 100가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 각각 몇 개를 만들었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우리는 일단 물건은 잘 팔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갖다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그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재료비를 갖다가 덜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정을 개선해가지고 그쵸? 어떤 불량률을 갖다 낮추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운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각각에서 발생하는 어떤 제품 생산을 각각 필요한 곳에서 잘 그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무언지에 따라서 그걸 갖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지를 갖다 생각하는 걸 우리가 논리적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논리적 접근 방식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해야지 문제를 갖다 풀어볼 수가 있을 테니까 수학적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모형을 갖다가 그 적당한 방법론으로 풀어보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수식이 점점점 복잡해진다고요. 그럼 그거를 내가 손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간단한 프로그램들, 간단한 PC나 이런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직접 내가 문제를 갖다 풀어보고 해결하는 것. 이게 이 과목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접근 방식을 배우는 게 첫 번째. 그럼 그 논리적 접근 방식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수리적으로 또는 수학적인 모형으로 만들어갖고 그걸 직접 풀어보는 게 두 번째. 그럼 이 모형을 내가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갖고 그걸 갖다 직접 풀어보면서 체득하는 것. 이걸 우리는 세 가지가 우리 과목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목은 선수 과목은 필요 없어요. 선수 과목. 왜냐하면은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학적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과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어떤 과정들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필수 선수 과목은 없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경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해, 예를 들어서 뭐 경영에서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이런 게 뭐지?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좀 더 기반 지식을 갖다 얻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영학 원론이나 경영통계 과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경영과학과 관련돼서 인트로덕션, 소개라고 볼 수 있죠. 경영과학이라는 건 뭔지, 경영과학은 왜 생겼는지, 경영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과목 전반부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거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 배웠었던 고등학교 수학과정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1차 함수라는 거예요. 즉, 직선이죠, 직선. 1차 함수와 관련된 거. 우리 뭐, y는 ax 더하기 b 이런 거는 1차 함수잖아요. 근데 y는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럼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형계획법에서는 1차 함수와 관련된 수식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만들어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수계획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정수계획법은 인티저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갖고, 얘는 선형계획법에서 어떤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수계획법은 선형계획법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 의사결정해야 되는 게 어떤 1, 2, 3 이런 정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형계획법은 1, 2, 3이 아니라 1.5, 뭐 2.5 소수로도 다 풀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선형계획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성문제와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예요.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인데 내 고객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내 영업사원들이 내 매출을 갖다 최대화하려고 하면은 내 고객들은 하루에 어떻게 방문하는 게 좋은가? 뭐 지역들도 많고, 뭐 교통사정도 있고, 거리도 있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한 물건의 양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좋을지 라든가, 또는 뭐 컨테이너로 배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그걸 우리가 수송 문제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수송 문제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라고 해서, 일단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계획하고 뭐 실행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볼 텐데, 이 프로젝트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그 각각의 사람에게 어떻게 그 업무를 할당하면 되고, 그 업무 할당한 걸 어떻게 관리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식화해서 배우는 걸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멀티 크라이테리어 디시전 메이킹, 다기준 의사결정이라고 해가지고, 다기준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매출을 갖다가
최대화하는 거다. 아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다. 이렇게 의사결정 목표가 하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결정 목표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회사의 주가가 높아져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커지는 거다. 라고 하면 이 회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손익도 수익도 많이 나야 될 거고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해야 될 거고 뭐 기업 이미지 제고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수치화로 한다면은 뭐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게 몇 등 안에 들어야 되고 또는 브랜드 가치가 몇억 원 또는 몇백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무 비율 상에서의 어떤 그 안정성, 기업의 안정성이라는 건 또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 기준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기준 의사결정이 될 거고요. 앞에서 봤었던 선형계획법이 아니라 난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이런 선형이 아니라 2차 함수 이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뭐 의사결정, 그다음에 대기 행렬, 시뮬레이션 예측. 그래갖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경영과학과 관련된 분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수리적인 모형을 만들어 보고 직접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강의 진행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일단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뭐다? 어디에 사용된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형을 갖다가 직접 그러면 논리적 접근 방식으로 모형을 갖다 만들어 볼 거고 만들어진 모형을 한번 풀어보면서 해당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 갖고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 여러 가지 분야에 직접 적용해 가면서 예제를 갖다가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진 모형을 직접 손으로 풀어봤으니 엑셀이라고 하는 스프레드 시트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갖고 직접 컴퓨터에 입력해 갖고 결과가 우리가 계산한 거랑 같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문제는 손으로 풀기 어렵지만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갖고 직접 답을 내보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뭐 강의 내용을 당일 복습해서 정리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내재화했으면 좋겠다. 즉, 이게 강의를 갖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과정은 직접 그 모형을 갖다 내가 손으로 풀어봐야지 이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일날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트북 또는 PC에다가 엑셀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치해야지 우리 수업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우리는 전부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은 학교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요. 물론 엑셀 말고도 또 다른 스프레드시트들 뭐 구글에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엑셀을 활용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엑셀을 PC나 노트북에 인스톨해 갖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제 및 연습 문제도 엑셀로 풀이하고 강의 중에서도 그 내용을 갖다 직접 컴퓨터에서 진행하면서 실습할 테니까 해당되는 내용들을 따라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개념이나 원리 또는 문제 풀이 과정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Q&A 게시판을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제가 그 내용에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